지수로그 함수 하기에 앞서서 여기 이제 역함수에 관련한 개념을 좀 더 공부를 해야만 로그 함수를 할 수가 있어서 여기 먼저 복습 겸 추가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함수는 뭐였냐면 이제 왔던 경로를 그대로 되돌아가는 함수였거든요. 음, 일단은 역함수라는 것은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은 뭐냐면 요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친구였거든요. 요 하나하나들이 다 어떠한 하나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 빠짐없이 하나씩 하는 거. 1대1 대응은 빠짐없이, 그다음에 하나씩 하는 거. 이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했거든요. 어, 이 아래쪽, 요 그림 같이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1과 2가 어디로 가요? B로 가는데 똑같은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고, 요 C가 또 빠졌잖아요. C만 이렇게 선택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짝지어서 다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씩이라는 게, 모두 선택을 받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아무튼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어려운 말로는 뭐 오른쪽 그림이 있지만, 함수로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x라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한다 했고 이제 공역이라는 친구를 y라고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걸 fx라고 하는데 만약에 x라는 곳에 1, 2, 3, 4가 있고요. y라는 곳에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a, b, c, d 만약에 1이 a로 가고요. 2가 c로 가고 3이 b로 가고 4가 d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어, 역함수는 뭐였냐면 그 반대로 오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는데요. 기호는 이제 f의 마이너스 1, 사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진 않고요. f의 인버스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 f분의 1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f 인버스라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역함수. 예. 그래서 f 역함수는 어떻게 읽는다면 왔던 경로를 그냥 반대로 되돌아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F1이 A로 왔으면 F 인버스는 A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2 넣으면 C 나왔으니까 역함수 하면 F 인버스 C가 이제 2가 나오는 함수이고 그다음에 3 넣어서 B 나왔으면 그 역함수 F 인버스 B 하면 3이 나오고 F4가 D 나왔으면 그 역함수 F 인버스 D가 4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걸 쓰면은 F 인버스에다가는 A를 넣으면 얼마가 1이 나온다 이거고 F 인버스 B에다가 뭐 넣으면 B 넣으면 3이 나온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C를 넣으면 2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런 식으로 왔던 곳에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다 이거거든요. 그다음 맨 아래 D를 역함수 해주면 F 인버스 D가 4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사실 역함수의 정의이거든요. 왔던 경로에 그 반대로 가야 한다. 음.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만 왔던 경로의 반대를 정확히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B가 왔던 것은 1로, C는 2로, D는 3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어, 뭐 아래처럼 사실 이런 식으로 C가 선택을 못 받았으면 되돌아갈 구석이 없어요. 되돌아갈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정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역함수는 1대1 대응 이렇게 연달아서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F가 1일 때 B로 가고 2일 때 C로 가고 3일 때 A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것의 역함수인 F 인버스는 어떻게 돼요? A를 넣으면은 3으로 간다 이거고 F 인버스에다가 B를 넣으면 1으로 간다 이거고 그다음에 F 인버스에다가 C를 넣으면 2로 간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역함수에 대한 정의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F 인버스라는 친구는 A를 넣으면 3이 나오고 B를 넣으면 1이 나오고 C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역함수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함수 fx가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의 마삼이 마삼이고 f의 인버스의 7이 2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자, 우선은 f의 마삼이 마삼이라 했으니까 저기다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역함수 7이 2라는 소리는 그 반대로 읽으면 f에다가 얼마를 2를 대입을 했을 때는 7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다가 f에다 2를 넣으면 2a 더하기 b가 7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2a 더하기 b가 7이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2a 더하기 b가 7이고 여기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요. 그럼 빼보면 5a가 10인 걸 알 수가 있다. 예, 따라서 a는 2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가 2인 걸 넣으면 4 더하기 b가 7이니까 b는 3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a, b를 각각 2와 3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f의 ax 더하기 b에 대해서 f 인버스의 2가 0이다. 이 말은 뭐예요? f에다가 0을 넣으면 2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f 왼쪽에다 0을 대입하면 네, 0을 대입을 하면 b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b는 2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f 합성 f0이 3일 때 그러면은 왼쪽에서 f0이 2라고 했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f의 0은 2니까 f의 2가 3인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2가 3인 거를 저 x에다 넣으면은 2a 더하기 b가 3이다.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b는 2라고 쓸 수가 있고 오른쪽에다 넣으면 2a 더하기 2가 3.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b가 2니까 fx는 2분의 1 x 더하기 2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는 왔던 것의 반대니까 그냥 반대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샬라샬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는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148번 아니 뭐야 149번 한번 정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얘도 뭐 F 인버스의 3이 2니까 F2가 3인 거 이용할 수가 있고 얘도 G 인버스의 4가 마이너스 2니까 G의 마이너스 2가 4다. 이렇게 써가지고 대입을 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여기는 말고 저기 16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역함수라는 친구는 여기다 써보면 원래 f에다가는 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고 한다면 역함수에서는 f 인버스에다 뭐를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친구를 역함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계가 뒤바뀌는 친구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xy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이 바뀐다. 왜냐면 이제 fx에서는 a를 넣었을 때 b가 나왔어요. 이게 x가 a였고 b가 y였는데 역함수에서는 b를 넣었을 때 y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게 xy가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함수가 주어질 때 그것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fx가 있는데 만약에 fx가 1,2를 지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역함수는 뭐냐면 그 반대인 2,1을 지나거든요. 왜냐하면 f의 1이 2니까 f 인버스에다가는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서 서로서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y는 x가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역할만 바꾸면 그게 역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어쩌면 공식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바로 가볼게요. fx가 2분의 1x 더하기 a일 때 이것을 이제 y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란 말은 yx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x에 관해서 정리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 말은 2분의 1x 더하기 a가 y니까 2분의 1x는 y 빼기 a라 쓸 수가 있고 이거를 x에 관해 정리하면 x는 2y 빼기 2a라고 쓰면 되겠더라. 네, 이게 x와 y의 관계의 첫 번째 친구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x가 뭔지에다가 대입을 해서 y가 나오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y와 x의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y는 2x 해가지고 x에다 뭘 집어넣어서 y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역할만 바꾸면 끝이 나긴 하는데 여기에서 y와 x 자리 바꾸는 게 최종 답안이다. y는 2x 빼기 2a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역함수 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본질적으로는 역함수는 원래 함수와 y는 x 그 대칭처럼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관계면 역함수는 그 반대로 b 넣어서 a가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정확히 yx만 역할이 바뀌는 함수가 역함수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이 fx를 정리하고 x는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x는 형태로 바꿔주면은 그 뒤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함수를 다룰 때 x에다 넣어서 y가 뭐 나온지를 관찰을 하기 때문에 y랑 x를 바꿔서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는 2x 빼기 2a라고 쓰면 된다 이거거든요. 아무튼 그것의 역함수가 지금 구했는데 그게 bx 빼기 2래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구한 게 내가 bx 빼기 2라고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뭡니까? b는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b는 2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다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3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yx 바꾸고 뭡니까?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정해져 나와 있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fx를 x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꾼다. 이게 역함수의 뜻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랬을 때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154번이요. y는 ax 더하기 b의 역함수가 요놈일 때 a, b를 구하라 라는 건데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x는 꼴로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y 빼기 b는 ax이고 x는만 남기려면 a를 나눠야겠죠. 즉 a분의 1y 빼기 a분의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x를 정리하시오. 그 다음에 y와 x의 위치를 바꾼다 했어요. 그대로 그냥 바꿔요, 이 둘이. 바꾸시면 y는 a분의 1 x 빼기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거니까 3분의 1이랑 a분의 1이 같은 거라서 a분의 1이 3분의 1이면 a는 3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랑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이거면 2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는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가 2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8이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x는으로 정리하고 yx 자리 바꾸는 게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역함수 구하는 것은 향후 이제 지수로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것들을 써먹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죠. 잠시만요. 자, 넘어가서 17번은 일단 넘어가고, 음, 잠깐만. 이 친구를 그래프 문제인데 한번 다뤄볼게요. 천천히. 자, y는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다고 하고요. y는 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잠깐 문제는 이걸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다른 걸 구해볼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할 거라서, 뭘 구해라. f 인버스의 b를 구하는 문제로 한번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 인버스의 b가 뭐냐? fx만 나와 있는데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한 걸 구하라 이건데, 우리가 보통 모르면은 뭐라고 두면 되냐면 얘를 k라고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그 반대니까 f에다가 k를 대입을 하면 b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fx에서 대입을 해서 b가 나오는 걸 찾으면 돼요. 어딜까요? fx 속에서 b가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가 이제 함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y축 방향으로 읽으면 여기가 b예요. 그래서 b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가 사실 대입을 하면 b가 나오거든요. 그곳이 k예요. 그래서 이 k가 뭔지 우리가 아는 게 관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사실 여기 주어져 있는 y는 x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 k라는 친구를 y는 x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y는 x에다 대입을 하면 이 점의 좌표는 k, k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의 위치는 사실 저쪽에 있는 c랑 같습니다. 요 k가. 따라서 이 k랑 c가 사실 같은 거니까 k는 c라고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 인버스 b였고 그걸 k라 뒀었는데요. 그 k가 뭐냐면 c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수정한 답은 c라고 수정하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도 문제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해볼까요? f 인버스에 뭘 구해라? 뭘 구해볼까요? x2를 구하라 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또 모르니까 k라고 둬보죠. 그 말은 f에다가 k를 대입을 하면 x2가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x2가 되는 k를 구하자 이건데 사실 x2가 어디인지 확인하려면 또 y는 x를 이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x2가 여기 있어요. 그것을 여기 y는 x에다 대입을 하면은 이 점이 x2, x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y 값도 x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f에다 뭘 대입을 해야 x2가 되냐를 찾아야 되는데 이 x2가 나오는 걸 사실 함수가 이 검은색 그래프잖아요, 지금. 그래서 x2가 나오는 지점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요? x3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 얼마를 x3를 대입을 해야 x2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k가 x2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 인버스의 무슨 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는 그것을 k라고 둬가지고 그 k가 어디인지를 역추론하는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잠시만요. 여기는 딱히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아,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거의 잘 되고 있죠. 잠깐만요. 이 정도로 해보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역함수라는 친구는 기존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가 있는데 서로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냥 x와 y가 뒤바뀌는 관계라고 했어요. 뒤바뀌는 관계. 그래서 그 예시로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가 되면은 f 인버스에다가는 2를 넣으면은 1이 나오는 서로서로 x, y가 바뀌는 관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fx는 정리하면은 1,2를 지나면 역함수는 2,1을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서로 어떤 대칭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yx가 바뀌는 것은 y는 x 대칭이라고 소개를 했다 이거거든요. y는 x 대칭. 이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함수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이거를 통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 그리기. 예를 들어서 fx가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어, f가 1,2를 지나면은 f 인버스 x는 2,1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y는 x 대칭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y는 x를 진짜로 그려요. y는 x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y는 x 대칭시키면 돼요. 대칭이란 말은 저 기준선인 y는 x를 기준으로 정확히 데칼코마니에서 반대로 넘겨버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점들은 뭐 여기로 오고 이 점들은 이렇게 오고 이 점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서로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대칭되면 뭐 이런 그래프처럼 서로서로 이 y는 x의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온다. 얘랑 얘가요. 네. 이 아래에 그린 게 y는 f 인버스 x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원래 함수가 주어지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제 y는 x 대칭을 써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뭐 다른 예시로 뭐 만약에 fx가 이번에는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어, 어떤 그래프가 좋을까요? 음,
뭐 비슷한 예시 만약에 이제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 해요. 얘가 fx. 이걸 바탕으로 역함수를 그리고 싶대요. 역함수라는 것은 그 y는 x를 기준으로 돌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를 y는 x를 기준으로 돌리면 이 반대 방향 이렇게 갈 거고 좀 더 비우면 안 되겠. 이렇게 갈 거고 그래야 이렇게 서로 대칭 형태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도 y는 x 요 기준선을 바탕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야 이렇게 서로 같은 간격으로 다 대칭이 되잖아요. 가운데 요 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 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f 인버스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 함수를 그려놓고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해 가지고 사실 그리는 게 역함수다 정도로 아시면 된다 이거죠. 예.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게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이길래 지금 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함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